안녕하십니까. 토너코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을 선택해 소비 트렌드와 경제를 이끄는 주체 바로 소비자입니다. 시대마다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후에 디지털 소비가 증가하면서요, 전자상거래 시장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름에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처럼 미숙한 제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죠. 또 우리 지역 온라인 쇼핑몰들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경제를 이끄는 주체 소비자 권익 보호 방안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3일은 전국 소비자의 날을 기념해서 전국의 소비 현황과 전자상거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또 현명한 소비 방법들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도 다시 보기도 가능하죠. 많은 의견도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도민들은 소비자의 권익보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김세별 리포터의 도민 인서트로 함께 들어보시죠. 소비자가 외면하면 그 기업이나 물건은 사라지고 반대로 소비자가 선택하면 크게 성공하잖아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게 결국 업체가 성공하는 길이지 않나 싶고요. 품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나 교환과 환불에 잘 응대도 하고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그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소비자는 믿고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주는 교훈이 많았지만 여전히 달라진 점은 찾기가 힘든 것 같은데요. 해외 직구할 때 개인정보가 걱정되지만 워낙 싸니까 사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 제품이라 우리나라랑 안전기준도 다르고 회수나 환불 처리도 힘들어서 이런 문제를 보완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이문 TMF 사태로 우리 지역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도 컸어요. 그전부터 정산주기 등의 문제가 많았는데 왜 사전에 이런 허점들을 보완 못했는지 안타깝고 제2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게 문제들을 사전에 찾아내서 보완해줬으면 좋겠고요.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비자나 후속 조치나 보상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소비를 하는데요. 모든 소비에 만족할 수 없지만 바가지 당하거나 가격에 미치지 못했을 때 그냥 운이 없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구매한 소비자의 권리를 내가 스스로 포기했던 건 아닌지 앞으로는 조금 더 찾아보고 바꾸도록 노력해보고 싶어요. 네, 자, 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여성 소비자 연합 전국 소비자 정보센터의 김보금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소비자학을 전공하신 국립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교수님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 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 전화 연결해서 또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의 목소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금 소장님. 네. 제가 어느덧 소비자로 산 지가 한 몇십 년 된 것 같은데 한 번도 제가 소비자의 주체, 소비자의 주인공 뭐 이런 의식을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교육도 제대로 받아본 적 없이 이만큼 온 것 같아서 네. 소비자의 날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달력에 보시면은요, 12월 3일이 소비자의 날이라고 법적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소비자의 날은 1979년도에요. 12월 3일 날 소비자 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 민간 소비자단체 협의회에서 그날을 소비자 날로 정했고요. 예. 이러다가 정부에서 1995년도에 제1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제1회 소비자의 날 때 제가 그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95년도입니까? 95년도에. 예, 그래서 이 그 지역에서 제가 그 많은 소비자 활동가들이 있는데 그 상을 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저는 정말 섬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강사료 없이 정말 요구르트 하나 준다고 하더라도요. 소비자 교육을 엄청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공로로 받은 것 같은데요. 시상하고 그냥 바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야? 하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1년 동안 애쓴 분들을 우리가 상도 드리고 응원도 하고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1997년도부터 제1회 전라북도 소비자대회를 저희 단체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횟수로 벌써 27년이나 됐고요. 항상 그래서 3일 날은 정부에서 하고 12월 1일 날은 전라북도에서 하고 하는데 마침 12월 1일 날이 이번에 일요일이어서요. 저희가 이틀 앞당겨서 11월 29일 날 전라북도 소비자대회를 했는데요. 이날 이 자리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조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모니터라든지 또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리고 소비자를 중심을 경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모든 목적이 이익도 있지만 소비자 중심으로 가는 이런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소비자 사실은 말씀대로 알고는 있는데 어떤 것이 소비자 내용이고 품질 표시고 이런 거에 대해서 피해 내용을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우리 지역의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저희 단체가 40여 년 동안 지속했던 이런 이유 중에 하나에서 저희가 매년 그런 언론인들이라든지 또 이 막 14개 막 시군에서 군 단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이런 활동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소비자 데이도 하고요. 그날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예. 이 아이들이 말씀대로 정말 그 현명한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기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10명씩 장학금을 주다 보니까요. 그 장학금이 벌써 5,100만 원이나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그 의미 있는 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소장님 외모는 좀 달라졌지만 열정은 소비자에 대한 교육의 열정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대통령 표창에 걸맞는 삶을 살아오신 소비자의 데모 이렇게 우리는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제 전국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김혜선 교수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경제 수업 시간에 그냥 소비자 생산자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 소비자 아닌 국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왜 소비자인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까? 내가 소비함으로써 세금도 내고 내가 주체가 되고 국민의 주인인데 우리는 소비자로서의 어떤 권익 그렇다고 권익만 내세울 게 아니고 피해를 봤을 때는 소비자에게 어떤 책임도 있다는 측면에서 권익부 증진을 위해서 우리 김혜선 교수님은 2012년에 국무총리 그래서 표창도 수상하신 건데 좀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네, 참 그 경제 교육이라는 게 쉽지 않은 게 국가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심지어는 죽고 난 다음에도 소비자입니다. 그렇네요. 네, 우리의 소비 생활, 생활 문화 이런 거에 보면 예.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속담에 돼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쓰면 된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남이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쓰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특별히 교육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 간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즘 와서 조금 우리가 나의 소비 행동이 나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나를 비롯한 경제 시스템, 그다음에 지구 환경에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고요. 아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요즘 착한 소비, 윤리적 소비라는 그렇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걸 어려서부터 일찌감치 관심을 가지도록 교육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도 보시면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게 해주는 교육이 선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 교육 체계에 보면 경제 교육 이게 좀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예. 소비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소비자 교육이 대학에서 일부 소비자 학과가 존재하는 곳에서 소비자 교육 하고 있고 김보금 수장님처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 교육을 조금 담당하고 있지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은 조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예. 보니 이제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접근을 하죠. 본인이 피해를 당했을 때 그거를 구제할,거나 이렇게 보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에 너무 민감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주장만 너무 많이 하시고 사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뒤따르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책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얕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블랙 컨슈머 문제도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걸맞는 책임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소비자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어서 네네. 그 소비자 교육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이제 소비자 운동한 지 40년 세월이거든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소비자 문제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때 초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 벌써 성장해서 이제 40대의 나이로 갈 수 있잖아요. 예. 했는데 이걸 보면 약간 상품의 판매하는 방법. 이제 방문 판매 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됐다든지 그렇죠. 근데 사기치고 소비자를 속이는 수법들은 아주 유사해요. 그래서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그 소비자 피해 예방, 소비자 권익보호 하는 곳에서 저희가 소비자 교육에 대해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는데요. 저희 센터에 2층에 오시면 소비자 그 어린이 그 체험관이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학에 소비자학을 전공하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자치단체라든지 이렇게 견학을 오는데요. 저희가 1년에 여기 다녀가시는 친구분들이요. 약 한 2,000명 정도 돼요. 2,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제 그 체험관에 오신 분은 오신 분대로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14개 자치단체 각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경우가 예. 있는데 요것만 해도 올해만 해도 한 251번을 나갔어요. 1위를 나가가지고 한 8,940명 아이들한테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그 강사료를 갖다가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교통비 조금을 준비를 해서 자원봉사 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교육청에서 약간 지원해주는 금액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만 해도요. 아기들이 고3 끝났잖아요. 학생들이. 예. 고3 이제 수능 시험이 끝났는데 이 친구들이 지금은 민법에 의해서 미성년자이긴 하지만 내년에 사회로 나가서 19살이 되면 19살이 넘으면 이 친구들은 이제 성인이거든요. 성인이면 그 친구들이 한 상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던 전세 사기.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이 뭔가 타 지역에 가고 부모 떠나면 뭔가 집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뭔가 취업을 하게 되면 고용계약서 계약서를 쓰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건 구매하게 되면 신용카드 발급도 받아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 저도 지난주에 고등학교 아이들 다녀왔거든요. 예, 예. 다녀왔는데 이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 우리 지역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농촌 지역 같은 그렇죠. 경우에. 근데 어르신들은 강의하다 보면은요. 그냥 꼬박꼬박 또 조르시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인형극을 갖다가요. 영상 인형극 만들고 성우 녹음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인형극단들이 이 막 경로당까지 다니면서요. 이 강의를 합니다. 교육을 합니다. 인형극을 해서. 그래서 주로 하는 내용들 보면 우리 김치냉장고 화재 사건 아시잖아요. 예. 이게 우리 전라북도만 해도 한 69건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어르신이 가지고 계신 김치냉장고 중에서 이런 것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라든지 뭐 떴다방이라든지 방문 판매라든지 건강보조식품 잘못 구매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농촌에서는 그냥 비닐로도 태우시고 막 예. 이러시잖아요. 이런 기후변화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들이 지금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우리 김혜선 교수님은 교수님이셔서 좀 총론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좋고요. 우리 40년 현장에서 뛰었던 김보금 소장님 강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진도를 제가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소비 얘기하는데 무슨 기후 변화, 뭐 환경까지 왜 생각해야 돼?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죽어서도 소비한다는 말씀 속에서 소비는 곧 철학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 혼자의 소비가 아니고 공동체, 관계, 네. 모든 것들의 시장에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첫 스타트. 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 이것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요. 특히 우리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뭐 보험회사의 보험사가 여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네. 보험 들면 그 돈은 다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역외 유출 자금도 엄청난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소비. 그래서 내 지역을 살리는 것, 내 이웃을 살리는 것, 내 지역 안에 자영업을 살리는 것 모든 것들의 소비가 함께 가는 맞습니다. 성장의 네. 스타트라는 어떤 그 보면 철학인데 조금 더 그런 면에서 말씀 들어보고 우리 이제 이번 24년에 일어났던 일들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다양한 기회에 외부로 소비자 교육을 나갈 기회가 예.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꼭 말미에 제가 강조하는 게 제발 소비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래야 경제가 살고 우리가 사는 우리가 환경을 내 선택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정치 투표를 하듯이 그렇죠. 사실 여러분이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버신 돈으로 무언가를 사는 거는 경제 시스템에 투표하시는 거다. 어떤 시스템이 더 좋은가? 무엇을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투표하시는 그렇네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만 좋다고 사면 안 됩니다. 제가 또 지난주에 소비자의 날에 저를 불러갖고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하면서 그랬어요. 이제 독과점 얘기를 좀 하면서 사실은 오픈마켓의 문제도 그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인터넷이 만들어지면서 오픈마켓이 생길 때 너무나 쉽게 오픈 쇼핑몰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경쟁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예.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라톤도요. 비슷비슷한 두 사람이 뛸 때 최고 기록이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경쟁이 있는 게 좋은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업들이 경쟁을 할 때 그죠? 더 좋은 제품을 더 싼 가격에 공급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나서 만들어져서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한 2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경쟁이 아니라 쏠림 현상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독점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대형 오픈마켓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 혼자 뭐를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시장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독점이 생기게 되면 소비자의 권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과정을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생산 시스템의 문제나 자원의 문제나 그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오픈마켓의 현상을 보시면 소비자들이 몰아주기를 해요. 왜 몰아주기를 하냐면 귀찮아서요. 왜냐하면 내가 구매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찾아서 비교 검색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남들이 많이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은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너튜브에서 추천하는 상품을 그냥 가서 사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쏠림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거대한 기업 하나로 몰림 현상이 생기고 나머지는 없어집니다. 그러면 당장은 내가 편해서 한 선택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한테 손해가 돌아옵니다. 그렇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의미 있는 화폐 투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당장 편함을 추구하다 보니 사실 우리의 환경 문제도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편함 때문에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맞습니다. 플라스틱을 많이 쓰고 이래서 이런 현상이 생기고 기후 변화가 생겨서 여름이 너무 더웠고 겨울이 겨울 같지 않고 갑자기 첫눈이 왔는데 서울에 막 폭설이 내려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번 돈이고 나를 위해서 쓰는 소비지만 이게 나만을 위한 소비가 아니라 경제 전체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뿐만 아니라 현재뿐 아니라 미래까지 생각할 때 이 선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예로 교통사고를 하면 모든 걸 보험 처리하면 우리 지역의 보험 수가가 올라가는 거나 그렇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함께를 생각하면 소비도 현명해지고 또 거기에 따른 권리와 책임도 알게 되고 이런다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김보금 소장님,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전북 지역 소비자 상담이 이렇게 많은 네. 1층에 사무실에 저도 가끔 갑니다만 네. 너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많은 상담을 받으셨어요. 14,000여 건입니까? 네. 저희가 지금도 그 정도 통계가 나오고 있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4,889건이니까 거의 한 15,000건 정도 이게 되는 그 과정인데요. 저희 단체는 특히 이제 그 금융, 보험, 증권 특화 단체예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 있는 상담이 저희 단체로 많이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여하튼간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 품목들을 보면은요, 의류. 그다음에 섬유 이런 그 피복 제품들 있죠. 이런 예. 용품이 11.6%로 가장 많습니다. 구매 형태도 과거에는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입어보고 맞아요. 신어보고 이렇게 돈 주고 바로 이렇게 구매를 했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온라인 쇼핑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이제 온라인 주거래 품목이 말씀드렸듯이 의류, 섬유 제품이 가장 많은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꾸준히 접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했던 뭐 너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SNS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개인 간 거래가 이제 계속해서 급증되고 있어요. 근데 개인 간 거래가 증가하면서 물건은 주지도 않고
이제 흔히 우리 이제 먹튀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판매자가 연락 두절이 되고 계약이 불이행이 되고 환불이 안 되고 이러면서 이제 피해가 가장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미 아시다시피 그 TMF 사태죠. 그래서 문화나 여행, 문화, 오락 서비스 맞아요. 이런 제품들이 이제 많이 뒤어 있는 그 상황이고요. 예. 뭐 TMF는 뭐 판매자에게 정산을 갖다가 지연하면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그 서비스를 주지 않아가지고 일어난 사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은 예. 사건들입니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김혜승 교수님 네. 오프라인에서 소비했던 패턴에서 너무 많은 빠른 속도 그것도 엄청난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한 폐해가 고스란히 나타났고 우리는 그걸 경험하고 아직도 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아유 이 소비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AI 알고리즘이 나를 소비하게끔 만드는 세상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네. 사실 이제 인터넷 쇼핑몰의 성장 속도가 온라인 쇼핑몰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랐었는데요. 그거가 완전 급물살을 탄 게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외부 접촉을 하지 말고 사람을 접촉하지 말고 비대면으로 하라 하니 모든 사람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거죠. 심지어는 이제 온라인 쇼핑에 익숙하지 않았던 노년층조차도 온라인 쇼핑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예. 만들어졌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 쇼핑몰로 옮겨가서 굉장히 급격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 전체 소비자 쇼핑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가운데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요. 국경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해외 오프라인 쇼핑은 네. 가까운 데서 아무래도 거리 이동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데서 하는데 온라인 쇼핑을 하다 보면 국경이 없으면서 지금 현재 온라인 쇼핑몰 우리나라의 순위를 보면요. 1위가 쿠팡이고요. 2위가 알리익스프레스, 3위가 11번가, 4위가 테무, 그다음에 지마켓 이런 순위거든요. 예.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 순위고요. 그렇죠. 전 세계 글로벌 마켓의 온라인 점유율을 보면 중국의 온라인 마켓이 5개 중에 3개입니다. 우와.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게 어느 한 곳에 쏠림 현상이 생기면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우리나라도 사실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 알리익스프레스 특별 세일데이니 하면은 굉장히 싸게 파니까 예.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쇼핑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게 참 좋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오픈 마켓들이 고사가 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 그렇죠. 지금 줄어들고 있고요. 그 시장 점유율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가 일반 오픈 마켓에서도 오픈 마켓이 아닌 오프라인 마켓에서도 이제 마케팅 기법에 그런 게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를 굉장히 싸게 팔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거기를 갑니다. 근데 가면 곧 싼 것만 사는 게 아니라요. 소비자가요. 간 김에 쇼핑을 합니다. 그러면 그 싸게 판 거 이상으로 다른 곳에서 그것이 보상을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면서 계속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매출 단가를 올릴 수 네, 있는. 그렇죠. 예. 근데 오픈 마켓은 더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이동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싸다고 하는 곳으로 더 많이 몰릴 수 있고 근데 간 김에 그거를 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오픈 마켓에 죽게 되고 예.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오픈마켓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폐업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상품 구색이 줄어든다든가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상품의 단가를 올리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소비자들이 굉장히 그런 지식이 좀 있으셔야 되는 거죠. 경제 시장의 구조, 경쟁을 우리가 살리는 방향으로 소비를 해야 된다. 이런 예.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 가운데 7, 8월에 티몬 위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즉 소비자와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컸다는 뉴스 연일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67.3%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권을 그러니까 이제 환불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 소비자 연합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뭐 정책 포럼도 마련하셨고요. 이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그 이제 TMF 사태가 떨어지고 나서요. 이제 그 이걸 조사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저희가 5월부터 7월까지 이 TMF 사태는 7월 초부터 생겼죠. 왜 그러냐면 여행 시기에 맞춰가지고 여행 항공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가지고 온 가족이 그렇네요. 여행을 가려고 그랬는데 예. 이제 비행기표가 안 오고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는데 저희가 5월에서 7월부터 인구 정말 200만도 안 되는 이 전라북도에 이와 관련돼 있는 전자상거래 업체가요 24,303개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공무원들이 전수조사 못합니다. 저희 25명의 모니터 단들이요. 약 그 2, 3개월간 한 사람이 970개 업체씩 들어가가지고요. 일일이 전수조사를 했어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말씀대로 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적에요. 청약 처리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그 제품이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그렇죠. 그 물건이 왔는데 아닌 것 같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요. 7일 이내에 반품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그런 장치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쇼핑몰에 들어갔을 적에 이 청약 처리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요게 이제 거기에 게시 이런 여부들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쇼핑몰이 전체의 67.3%나 되고요. 이야. 그다음에 이제 구매 안전 서비스 내가 못 해주면 구매 안전 서비스가 되어 있는 보험에서 너희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청약을 갖다가 담보해주는 그런 금액들이죠. 예. 예, 옛날로 말하자면 뭐 이제 그 청약 처리권에 담보를 받아주는 그런 법안인데요. 이게 안 돼 있는 쇼핑몰이 89.4%나 됐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의회하고 같이 도의회에서는 마침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역에 있는 이 피해 사업자들 모아가지고 TF팀 구성하고 어떻게 이제 도와줄 것인 건가 이런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그 사업자들이 앞으로도 더 피해를 안 보려면 당신들의 그 쇼핑몰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 건가 예. 이런 건 논의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비자는 어떻게 할래 해서 저희가 토론회를 개최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들이 이 사업자들이 이 통신 판매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수입 인증서만 갖다 내면 자치단체에서 다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면서 아 이런 철학 처리권도 있구나. 이렇게 TMF 사태처럼 갑자기 이제 모바일 상품권을 막 할인해서 너희도 사라 했을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마침 도의회 이제 선한이 의원이 오셔서 그날 토론을 했는데 예.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 판매자 사업자들의 의무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노력도 했고요. 저희가 이제 금융감독원에다가는 이 중간 그 전자결제 사업자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뭐 11번가 이런 G마켓, 사업자들 예 이런 공제조합을 신설을 해야 된다. 이런 정책 결정들을 갖다가 저희가 그리고 이 사업자들 간에 이 합쳤을 적에 이것을 갖다가 자본금의 상한액을 보고 그걸 갖다가 허가를 해줘라. 그렇네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독원에다가 정책 거린을 했고요. 저희가 TMF 관련돼서는 7월 22일 날까지 막 진짜 1, 2주 만에 한 100여 명이 저희한테 접수됐었거든요. 접수돼서 저희는 발빠르게 신용카드 결제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요. 또 네이버 페이로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처리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금액이 많은 여행, 해외여행, 비행기표, 숙박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약 9,028명이나 돼가지고요. 예. 이것이 지금 집단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집단 분쟁에 들어가 있는데 이 분쟁이 지난주 11월 달에요. 11월 29일 날 2차 심의를 했어요. 2차 심의를 했는데 아직 결론을 내리지를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너무 이제 속상한 부분은 기업이 만약에 파산으로 갔을 적에는 아무리 그냥 이 피해액이 뭐 3천억 원이네, 뭐 4천억 원이네 한다 하더라도 손 털어버리면 받을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이게 속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교수님, 네. 그 아날로그 시대를 좀 살았고 경험해봤고 디지털 시대를 사는데 저부터도요. 야, 이 법이 산업의 속도를 못 따라가겠구나. 아, 그럼요. 예, 지금 절대 뭐-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네네. 기업들조차도 네. 물건을 만들 줄 아는데 어떻게 팔 줄 모르고 온라인 시장이 열리니까 거기를 이용하는데 네. 어떤 법이 지금 정비가 안 돼 있잖아요. 네. 이제 일단 법의 정비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건이 나면 이렇게 후속으로 그러니까요. 하기도 하는데요. 예.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대부분의 모든 법들은요 사후에 만들어집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청약 철회권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 예. 있었던 게 아니고 이제 오래 전으로 돌아가면요 이런 이제 제품 시장들이 너무 경쟁이 심해지니까 팔기가 어려워져서 개발하는 상품 판매 기법 중에 하나가 방문 판매입니다. 그렇죠. 방문 판매를 하다 보면 어떠냐면요.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가 상점을 갈 때는요. 내가 무언가 물건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내가 이걸 사야 되겠다 하고 가는데 방문 판매는 집에 가만히 있는데 판매자가 찾아와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그 상품에 대한 좋은 점 막 이런 게 설명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없던 구매욕도 생겨서 물건을 이렇게 이제 사게 되죠. 사고 예. 나서 후회를 하는데 뭐 연락도 안 되고 제품은 오고 돈은 내라고 하고 막 이런 그런 접수가 피해 접수가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방문 판매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청약 철회권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했으나 정해진 청약 철회권이 보장되는 기간 안에는 항상 해줘야만 하는 강제 조항이죠. 예. 그래서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는 14일이고 전자상거래 같은 건 7일이고 이렇게 그렇죠. 법은 항상 소비자한테 정말 필요한 이런 법은 사후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법에 의존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시기보다는 이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소비자가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아이고. 그런 위험한 소비를 하지 않는 것 그게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상품권이나 여행권 판매 소비가 피해가 많다고 그러는 그거 굉장히 전통적인 수법이거든요. 예. 명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상품권 사기가 기승을 합니다. 온라인 마켓에서 굉장히 싸게 팔아요. 그러면 속해서 다들 하시거든요. 근데 네. 송금만 받고 안 보내줘요. 이건 아주 전형적인 사기 20년 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있을 근데 겁니다. 교수님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니까 이 집단 소송제 네네. 뭐 이거 도입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 혼자 어떻게 이걸 합니까?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 시장에만 이 집단 소송사가 도입이 돼 있고 예. 소비자학계에서 계속 도입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기업 측하고 기업 측의 이익과 맞물려서 아직 도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이 전환이 필요한 게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오히려 소비자의 신뢰를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터놓고 말합시다. 경제를 이끄는 주체 소비자 여러분의 권익보호 방안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혜선 교수,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생중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을 전에 연결해서요.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 2024년 또 얼마나 힘든 시기를 겪으셨는지 지금도 또 겪고 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말씀을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참 녹음을 하고 있는 12월 3일 이 시점 4일 어젯밤에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에 6시간 만에 해제되고 정말 온 나라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 민생경제 속에서 세수는 덜 거치고 지방교부세는 전에 삭감되거나 내려오지 않고 우리 지역은 지역대로 더욱더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중되고 있는 이 상황 아마 뉴스를 보면서도 그렇고 야 이게 갈수록 더 힘들겠구나 이런 참담한 마음 가지셨을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지금 심정을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저희는 당장 이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이제 우수소상공인 관련된 특창이라든지 이런 시상식을 하는 소상공인을 한 행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방송 시점으로 보면 이틀 전이긴 합니다만 방송은 일요일에 네네. 나가니까요. 오늘 지금 수요일이고요. 예. 네네. 근데 어제 이제 비상계엄령 선포로 인해서 그런 행사들이 전부 다 취소가 되고 아하. 이런 부분들이 됐다가 지금 이제 그나마 다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예. 경제가 불안한데 거기에 사회적으로 더 불안해지니까 말 그대로 3중고에 4중고, 5중고 이런 부분들이 피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뭐 또 여러 각자의 소상공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 2중, 3중이 더 배가 될 수도 있다는
전제를 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북에 계시는 분들의 비율이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만큼 경쟁이 되다 보니 또 소비가 분산되다 보니 소득은 그렇지 못하다. 지금 이게 정확한 현실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전북권 소상공인이 대략 한 26만 명 정도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잠정 집계를 하는데요. 예. 실제 그 상권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일반 표준 지표에서는 전체 소상공인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 중에서도 주요 소상공인 업종이 11개 업종 정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한 그 비율을 가지고 전체 잠정적으로 평균을 내곤 하는데 예. 그 외에도 기타 업종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실상 이제 피해를 보는 것들은 더 많다. 현실보다는 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11개 업종이기도 합니다만 오늘 김혜성 교수님과 김보금 소장님과도 말씀을 나눴지만 소비 패턴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지역의 경계는 무너졌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음식을 먹지 않는, 직접 가서 옷을 사지 않는 한 이 소비는 우리 전북 경제하고 거리가 먼 이야기가 돼서 더욱더 힘든 그런 시장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진입한 상대적으로 빨리 진입한 스마트 업종으로 전환을 해서 아니면 스마트 기기들을 좀 보급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오프라인 판매하고 온라인 판매를 겸해서 활용하는 이런 그 실제 사회적으로 좀 바뀌어가는 트렌드를 따라서 간 소상공인분들은 그나마 낫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당장 내년에 폐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걱정하는 단계입니다. 예. 소비자 교육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두 분께서 이렇게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우리 소비자 특히 지역 내에 계신 소비자분들에게 그렇다고 또 그런 소비를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호소를 하고 어떻게 이 지역의 소상공인 기업들의 또 자영업자들의 상품의 구매력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인가 그것까지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어려움이 좀 이중 삼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현재는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예. 특히 이제 그 먹거리 행사라든지 아니면 부스를 운영하는 행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항상 미리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바가지 요금 근절이라든지 그다음에 정량, 그다음에 정가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소상공인 교육을 먼저 진행을 하고 그런 캠페인을 진행을 한 다음에 그 어떤 이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소상공인 분들도 생각을 하는 게 그 장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 한 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 지속적으로 쭉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큰 행사장 같은 경우는 그 본래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들어가지 않고 외부에서 그 지입해서 들어오는 소상공인분들이 있습니다. 외부 지역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는 다 확인을 못하고 또 어떤 제재라든지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예. 그 지난 7, 8월 팀원과 위메프 사태 이야기 누군가도 좀 나눠봤고 그 당시에 우리 강낙현 회장님 모시고도 말씀을 또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어떤 기업의 어떤 안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좀 목소리를 많이 내셨는데 어떻게 좀 변화의 어떤 답변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그나마 이제 다행이었던 것은 소상공인 연대 중앙회를 기준으로 해서 예. 소상공인 피해 실태를 파악을 하고 그 피해 받은 확인된 소상공인들에 한해서 보상 대책을 강구하라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는 여러 가지 요구들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전북 도내의 각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빠르게 진행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드러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피해까지는 산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들은 또 다른 이제 과제로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 이 소비자 사실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도
밖으로 나오면 또 소비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서두에서 김혜성 교수님도 해주셨는데 어떤 뭐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좀 안정적인 소비, 합리적인 소비, 똑똑한 소비, 또 지역을 살리는 소비가 분명히 방법론은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들에 네. 대한 홍보나 교육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강낙현 회장님 혹시 좋은 방안 있으실까요? 그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는 아마 이제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각 지자체별로 각 시군별로 아마 예비비를 동원해서 올해 수준으로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량을 맞추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정부 지원은 없기 때문에 실제 각 지자체에서 예비비를 측정을 해서 올해 수준으로 맞추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외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해서 그걸로 해서 이제 원유리 상품권을 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부 방안이기 때문에 그러려면 골목형 상점가가 제대로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례에 묶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원래 골목형 상점가가 재래시장을 지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예. 일반 소상공인들이 그런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혜택을 받으려면 그 일정 제정된 반경 내에 몇 개 이상의 소상공인 업체들이 지금은 이제 그 조례를 제외하고 많이 풀려서 전에는 그 동종업종이 뭐 20개 또는 25개, 15개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제한을 업종 구분 없이 무조건 반경 몇 킬로 안에 15개 또는 10개의 소상공인 점포들이 모여 있으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을 하고 원유리 상품권을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안을 마련한다고 하지만 그 대안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제 어떤 해결점이 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와 소상공인, 소비자와 자영업자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있고 또 우리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도 소비자의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도 많은데 혹시 김보금 소장님 우리 지역 경제 안에서 지역 소비 안에서 혹시 조언이나 제언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저기 강 회장님. 네, 네, 저 소비자 정보센터 김보금 소장인데요. 네, 애쓰시죠. 반갑습니다. 그 일전에 우리 지역에서 그 장년맨이라고 해가지고요. 음식업소 돌면서 배앓이 앓았다 해서 뭐 몇천만 원씩을 갈취했던 그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블랙 컨슈머 때문에 심하게 고통받으시는 그 사장님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그냥 간단하게 뭐 정보 제공을 하신다고는 했지만 관련 법규라든지 중재가 저희가 정보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요. 저희 소비자 단체를 지역에 계시는 소상공인도 이용을 하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세요. 힘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 폐업을 결심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내년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들이 있어야 전국 특별자치도의 지역 내부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같이 힘을 내서 잘 이겨내 보시자라는 희망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오늘따라 더 힘이 없으셔서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연말이신데 힘을 잘 내시고 또 내년을 잘 계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예, 전북 예. 소상공인연합회 강낙현 회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일단 뭐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비자의 날에 대한 의미와 더불어서 피해 사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김혜선 교수님 소비자의 어떤 책임이라고 할까 권리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이 또 중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 두 분께 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우리가 권리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소비자 책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책임이 아주 가벼운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하는 구매 선택 행위가 경제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한 가지 아까 김보금 선생님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 장년맹 같은 블랙 컨슈머 예. 굉장히 사회적으로 경제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당장은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경제 시스템을 흔들어서 다수의 소비자한테 오히려 피해가 가는. 실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사례를 찾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배달 앱인데 중국집 사장님한테 이제 짬뽕을 시켰나 보죠. 근데 그 짬뽕을 시킨 분이 벌레가 들어있어요 이러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셔가지고 예. 사장님이 이제 환불 조치를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게 표고버섯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 그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 물론 그 소비자는 몰라서 그랬을 수 있고 의도적일 수도 있죠. 제품 가격을 그렇죠. 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나중에 장기적으로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재밌는 대답을 해요. 실제로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러면 그런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짬뽕의 표고버섯이 사라질 겁니다. 그럼 더 맛이 없는 짬뽕을 우리가 먹어야 되겠죠. 그게 아주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좋은 사례를 보자면 가끔 그 선행을 하시거나 그런 게 이렇게 이제 SNS를 통해서 공유되면 소비자들이 이런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돈줄 내러 갑시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상생 경제를 실현하는 그래서 그런 소비자를 우리가 화이트 컨슈머라고 합니다. 좋은 선한 그다음에 정직한 바른 거래를 하는 소비자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그런 사장님들을 칭찬하고 서로 도와서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죠? 나쁜 소비자는 우리 스스로도 경계하고 퇴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예. 되고 우리 소비자들끼리도 서로 저는 이 단어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감시해야 한다고 할까요? 그런 마인드를 옆에서 그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봤어 이러면 너 그렇게 하는 건 나쁜 것이야 라고 소비자들끼리도 서로 경계하고 좋은 소비 행위를 예. 권장하는 그다음에 좋은 어떤 소상공인들을 공유하고 알리고 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프랜차이즈 매장의 직원이 그 직장에서 쫓겨나고 각성 민원을 계속 내서 결국에 그 매장을 폐업하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이 참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 자, 뭐 소비자의 책무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강론으로 들어가면 우리 김보금 소장님 뭐 환경을 위해서 일회용품 우리가 소비 안 하는 것도 있고 또 과소비 안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아요. 현명한 소비 또 소비자의 책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소비자 단체 활동가 입장에서 소비자의 소비자 보호의 날이 소비자 날로 변경이 됐어요. 명칭이. 예. 이제 소비자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권리를 지켜라. 이제 중요하네요.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말씀대로 이제 요즘 뭐 플라스틱 안 버리기 운동이라든지 막 다양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소비자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사실은 뭐 그 배추가 금추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내가 피해자인 것 같지만 내가 가해자 역할을 같이 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일단은 소비자 단체에서 어떻게든지 소비자들 피해 하나라도 예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해외직구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번에 전자선거래법이 바뀌어지면서 그 국내 대리인 동의 의결제라는 법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해외 직구를 하더라도 국내에 이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법안을 만든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소비자 그 집단소송법이라든지 예. 아니면 소비자 피해 소송의 입증 책임법이 있어요. 제조물이나 제주물 책임법이나 의료 분쟁이 발생했을 적에 그 입증을 어떻게 환자가 합니까? 그 심오한 그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입증 책임에 대한 전환 제도 이런 거라든지 우리 가습기 살균제 문제 계속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거든요. 예. 그래서 사업자가 이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알면서도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봤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법안이 마련이 돼야만이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22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21대에서도 요구했는데 안 되고 22대에서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소비자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며 말씀대로 이제 소비자의 어떤 뭐 권리라든지 책임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소비자에게는 분명히 권리 있습니다. 권리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책임도 있는 부분이 말씀대로 우리 지역에 내가 이 소비 생활이 우리 지역의 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 건가 이런 고민도 필요하지만 지역에 있는 소비자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 지역에 있는 환경단체가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지원해 줄 것인 건가 저희는 사실은 직원은요 6명밖에 안 되는데 이 그 모니터 선생님들이 계세요. 25명 이 선생님들이 없으면 그리고 대학생들 서포트단들이 한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들이 없으면 저희 어려워서 일을 못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단체를 어떻게 후원해 줄 것인 건가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문제 있는 걸 정보 제공해 줄 것인 건가 이런 것도 저는 소비자 책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게 말미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말 소비자 아까 우리 저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평소에 다 소비자인 줄 몰랐는데 오늘 이런 시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많은 방송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를 주제로 해서 또 이런 방송 시간을 만들어 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이런 정보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보통의 뭐 뉴스라든지 전달 내용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조사한 거 발표하고 정보 제공하고 막 이런 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혜순 교수님 뭔가를 소비한다는 걸 우리말로 씀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마음 씀씀이도 좋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소비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돈을 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그러니까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의사 결정이 돈을 쓰는 행위입니다. 근데 그 라이프 스타일은 단순하게 나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뭘로 생각하고 있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고 그걸 생활로 풀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물건을 사고 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돈 쓰는 행위를 내가 벌었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예. 나는 어떤 삶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떤 사회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소비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꼭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아주 옛날부터 이제 뭐 법안 개정 얘기도 많이 하셨고 뭐 이러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상당히 오래전인데 그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논의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사라져갖고 다시 논의가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처럼요. 사회복지기금이 사회 취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서 돕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우리 모든 시민들은 소비자이고 그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경제가 살고 그 경제가 살아야 사실은 우리의 삶이 편안한 거거든요. 예. 모두가 잘 살려면 어려운 사람도 돕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건강한 중산층이 바른 소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소비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소비자로서의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한데 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소비자 교육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재원 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을 가지고 이런 소비자 단체나 그러니까 정규 교육에 그렇게 체계화시켜서 넣을 수 없다면 이런 소비자 단체나 이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강사료도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자원봉사하고 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현대인들한테 너 공짜로 뭐 하라고 하면 합니까? 안 되죠. 예.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소비자 역량이 증진되는 거는 국가가 사는 길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소비자 역량을 키우기 위한 소비자 교육에 투자하기 위해서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전라북도 이 소비자 정보센터가 있어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렇죠. 소비자 권익에 굉장히 애쓰고 있고 그 성과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곳에 국회의원들과 좀 힘을 합해서 예. 소비자 권익 증진 기금에 대한 논의를 좀 다시 불지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다음에 있습니다. 모시게 되면 그 기금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두가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힘을 강화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의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소비자정보센터의 김보금 소장, 국립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혜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죠. 함윤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